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그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4월 4일에 그렇게 파면이 되고 난 후에 4월 4일에서부터 4월 10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물을 대체적으로 뭐 228톤을 사용했다 그래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관저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처럼 그런 규모는 아니고 크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어떤 무속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또 뭐랑 연결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추측도 하고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그 짧은 기간 4월 4일에서부터 4월 10일 사이에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그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많은 양의 물을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명리가들부터 무속인들까지 굉장히 그 뭐 추정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은 뭐 추정이라든가 의혹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명리가인지 뭐 무속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김건희가 물을 많이 사용했던 것은 사주상으로, 사주의 오행의 기운상으로 수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 사주를 봤을 때 그 말이 전혀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김건희가 물을 사용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향후 행보에 어떤 평가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역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을 많이 썼느냐, 그것보다는요, 그 물을 많이 썼는 결과가 그들 부부의 향후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는 어떤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주역괴를 뽑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역괴가 택지최괴의 상묘가 동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면 관계로 인해서 택지최괴를 제가 괴사와 효사를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이 사주도 함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면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다 괴사와 효사를, 택지체계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고요. 상효가 동했기 때문에, 꼭대기효죠. 이 꼭대기효가 동해가지고 이 상효의 효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해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이 사주와 금년의 대운, 세운, 대운과 세운과 월운을 넣어서 현재 상황과 금년 남아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택지체계 상료가 동했어요. 상료가 동하면 그 효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체의 무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한숨을 쉬는 거를 제자라 그래요. 제자. 이렇게 한숨을 쉰다 이런 뜻이고요. 체이라는 것은 눈물 콧물입니다. 그러니까 체는 눈물 채자고 이는 콧물 이자죠. 그래서 한숨을 쉬고 눈물 콧물을 흘린다. 그런데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물을 228톤이나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행동인 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구심과 비웃음과 또 의문점을 남기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남기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뭐 물을 228톤 썼다고 해서 관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썼던 것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을 산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의 그 김건희 씨가 물을 쏟는 것이 그 사람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향후 인생에서 어떤 평가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택지책의 상뇨가 동한 것을 해석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의 사주를 한번 봅시다. 김건희 씨 사주가 수기운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행상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서 개운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김건희 씨가 파면을 당하고 난 후에 개운을 하기 위해서 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써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명리가들 중에서. 그래서 그 해석은 뭐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사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신월의 병화죠. 근데 뭐 여기 시가 무자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해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런데 뭐 무자나 기해나 뭐 관계없이 이 사주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무자가 되든 기해가 되든 그래서 그냥 기해시라고 한번 두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 김건희 씨 사주는 어떤 격국을 이룹니까? 지금 그 보면은 이 사주가 병화, 신월의 병화인데 원래 이 병화라는 글자는 오양계양 병위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병무경님이 모두 다 양간들인데 그 중에 병화가 가장 양간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화일간은 좀채로 종격 사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신월에 태어나는 병화는 일간이 무근한 상태라면은 종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은 병화일간이 지지에 전혀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전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천간에 임수까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기운 그러니까 관살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관살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신월의 병화지만 이렇게 신자합을 함으로써 수국이 동해 있어요. 수국이 동해 있어서 신잡하면서 임수가 투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신과 해도 다 수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수국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만약에 종격이라고 얘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일간 병화가 전혀 통근하지 못한 무근한 상태고 또 신월의 병화이기 때문에 종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살격이 된다는 거예요. 종격이 되면 어떤 종격이 되느냐 했을 때 종살격이 되니까 여기서 관살이라는 것은 수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매우 필요로 하는 사주라서 물을 많이 썼다는 것이 뭐 해석상으로 명리적인 해석상으로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종살격이라면은 여기 무토와 기토는 이 사주에서 크나큰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나 기토가 없어질 때 더욱 이제 발복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토와 기토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종살격이 되기는 될 수 있는데 가종살격 그러니까 완전한 종살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흠 있는 종살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현재 보면은 이제 대운이 계묘대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묘대운은 개수가 와서 이 무게합하고 묘목은 와서 해묘합해서 이 무토와 기토를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대운 자체는 이 사람에게 나쁜 운이 아니에요. 괜찮은 운이죠. 길한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묘대운의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영화를 짧은 기간이지만 누렸습니다. 그래서 계묘대운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천간으로 온 개수와 지지로 온 묘목이 모두 다 이 사주의 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토와 기토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종살로서의 어떤 권력, 살이라는 거는 다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살격이 됐을 때는
지지에서 저 이 병화 일간에 뿌리가 생길 때 가장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종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사나 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 사주는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간에 또 무토나 기토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패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금년에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왔는 을목은 뭐 그렇게 많이 흉하다 볼 수 없어 괜찮은 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을목이 왔을 때 여기 뭐 무토나 기토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화가 지지로 왔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사화가 오면은 일간 병화의 녹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6월달이 임오월이 돼요. 임오월이 되면 오화가 또 왔잖아요. 또 일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을사년 임오월은 굉장히 불리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내심 뭐 기대하고 있었던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의 정보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전국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지만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임오월에 두 번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력 4월에 파면이 될 때 그때 타격을 받고요. 지금 이제 임오월에 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양력 4월에는 이제 경진월이 될 수가 있죠. 경진월이나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월은 아주 흉합니다. 을사년 계묘대운 을사년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탄핵될 때는 이제 4월 4일이니까 요게 아마 경계선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계묘대운 을사년, 그런데 계묘대운 자체는 흉하지 않은데 을사년의 운이 아주 흉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러냐? 가종살격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종살격 사주에서 일간의 뿌리, 사화, 녹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패가 났고 또 임오월은 또 오화가 지지로 와서 또 병화의 왕지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 매우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아마 이분이 가을쯤에 그러니까 아마 10월쯤 될 것 같아요. 10월쯤에는 아주 또 신상의 큰 변화를 10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쯤에는 신상의 큰 변화를 겪어서 아마 그때 어떤 감옥에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김건희 씨의 현사주인데 문제는 그 짧은 4월 4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그렇게 많은 대량의 물을 소비를 함으로써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씀으로 해서 뭘 했습니까? 일종의 개운을 하려고 원했다는 거죠. 자기 이 사주에서. 그런데 개운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운을 하려면은 제가 이 개운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뭐 동목이다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나무다 사주가 그러면은 막 그 속옷을 뭐 빨간 속옷을 입고 다니고 뭐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운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 다 뭐 대통령 되거나 재벌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운이 그렇게 쉽게 되면은 이 세상이 희화화돼요. 그건 장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운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 또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개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각기삭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각기삭골. 그러니까 뭡니까? 피부를 벗겨내고 또 이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개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속옷 색깔을 바꾼다든가 뭐 동쪽으로 이사가고 서쪽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운을 바꿔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려움에 처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성공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이 공공의 자산이 물을 무한정으로 쓰므로 자기 개운을 할 수 있게 실제로 그랬다면은 실제로 만약에 이분이 물을 흘려가 자기 오행을 사주를 팔자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했는 거라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공공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속마음이고 또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많은 물을 썼는지는 장차 밝혀지겠지만 사주의 오행상의 수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썼다는 건 현재 명리적인 측면에서 추정하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얼토당토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진위를 현재 상태로서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히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개운을 너무나 쉽게 잡고 간단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운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탐화몰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행을 탐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요리조리 피하거나 오는 운명을 무시하고 뭐 간단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걸 바꿔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어떤 불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운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각기삭고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를 벗기고 뼈를 깎는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개운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뭐 속옷 색깔을 좀 바꾸거나 동쪽으로 이사가거나 서쪽으로 이사가거나 그런 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이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개운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너무 손쉽게 본인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볍게 운을 피해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도 만약에 진짜 이 사주에 물기운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물을 쏟는 것이 하나의 주술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물을 쏟다면은 그 효과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을 쏟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될 거냐 했을 때 택지체계 상요가 주역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자체의 무구.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린다. 이게 딱 정답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기록되겠죠. 만약 그런 사건이라면 그런 동기로 했다면은. 그런데 또 허물이 없다 그랬어. 왜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개인들이 평판을 부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건희 씨가 파면을 당하고 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고 난 후에 7일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했는 물을 많이 사용한 이유 그거를 이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그 결과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 본인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역계로서 한번 알아봤고 또 김건희 씨의 사주로서 금년에 닥칠 어떤 여러 가지 운명 그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개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